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저녁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한주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드디어 5,000포인트를 찍었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 것 같은데, 뭐 지수는 그냥 뭐 데코레이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수 올라가고 떨어지고로 신경 쓰시면은 휘둘릴 수 있으니까,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을 오히려 더 권해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드디어 5,000포인트를 장 초반에 후끈 달아올랐어요. 후끈 달아오르면서 올랐다가 쭉 밀리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5,000포인트 올랐다고 약간 흥분되어 가지고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물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전일 대비 42포인트 0.87% 올라가면서 5천에서는 좀 밀린 4,952.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1,550억 매수, 외국인은 약 3천억 매도, 기관은 1,000억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상승폭이 컸는데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9.06포인트 2.00%가 올라가면서 970으로 마감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은 1,0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660억 매수, 기관은 1,300억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점별로는 전기제품, 화학, 화장품, 건강관리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 테마별로는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매우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유일에너지테크 상한가, 삼성, SDI가 대형주 중에서는 큰 폭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뭐냐면 1번 금리예요. 1번 금리물이 조금 이상해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조금 선진국 국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예전에 사들였던 미국 장기채 5.0에서 못 샀고 4%에 4.5 뭐 그쯤에서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은 이렇게 얘기도 안 잡혀가겠지? 괜찮겠지? 네네. 네, 선행매매 안 잡혀가겠지. 미국 국채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 1번 국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채 오늘 떨어졌어요. 이거 일봉인데요. 30년물입니다. 떨어졌는데 오름폭에 비해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저는 10년물 보고 이제 괜찮아지네 했는데 30년물 보니까 아닌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른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저기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잠깐만. 지금 제가 뭐 좀 잘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잘못 보여드렸다. 예, 제가 이렇습니다. 좀 심한 피인데, 한 칸을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독일 채권 보여드렸네요. 독일 채권 보여드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어쨌든 독일 채권,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독일 10년물 채권이었는데 독일 10년물 채권을 보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건 맞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1번 30년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엊그저께 있었던 패닉은 일단 진정은 됐는데, 패닉은 진정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즉, 저 갭상승이 있잖아요. 2번이나 갭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갭을 다 못 메웠잖아요. 우리 차트상으로 보면 갭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뚝뚝 봉이 이어지지 않고 떨어지면서 올라온 거. 그 자리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았다.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폭락이 회복이 되었지만 폭락하기 전 가격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독일 국채 차트는 뭐 이게 뭐가 회복이야라고 했지만, 일본은 회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쵸? 네, 자, 요거 깔고 갑시다. 자, 초보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채권이야? 지금 주식 얘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식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세요. 막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10년물 국채. 10년물 보니까는 독일 10년물하고 좀 비슷하다.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승고를 되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르네요. 그쵸? 예, 안심하기는 일러요. 자, 이 상황에서 뭐가 일어난다? 엔화 강세가 일어나면 골 때린다. 근데 그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안정적 적극적 재정 운용. 안정적 적극적 재정 운용. 자, 이거 안정 속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평안하게 하면서 돈을 마구 찍어내겠다. 인플레이션 없는 돈 찍음을 우리가 구현해내겠다. 뭐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이 회색 코뿔소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에 대한 이야기 겁주는 거 아니고요. 겁주는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현재 그 금융 그 거시 상황들은 좀 그렇고요. 한국 시장은 여기서 발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군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 자금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왼쪽 표시되는 숫자 폭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봉이 세게 올라오면서 자, 왼쪽이 저게 400, 500, 600에 걸쳐 있죠. 저거 10억 원입니다. 10억 단위가. 그러면은 4천억, 5천억, 6천억 원이에요. 지금 매일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4천억, 5천억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지금 이건 뭐냐면 외국에 상장된 한국 ETF물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들어오기는 하겠죠, 간접적으로.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언제 한국 주식을 인정할 것이냐.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인정할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드디어 오늘 5,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 느낌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자, 좀 안타까워. 4천 밑에서 4천 밑에서 그리고 작년에 저기 회사 나오기 전에 계속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부터 5천부터는 압도적으로 저렴했던 건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저지, 이거 그냥 굴러댕겨, 싸구려가 굴러댕겨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진짜 한국 시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는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서 저렴한 주식을 잘 골라야 되는 이제 셀렉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딱 이 시점부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러다가 이제 확신을 하면 시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뭐 그런 시장. 주변에 뭐 하라 그래서 ETF나 좀 했어.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뭔 주식을 사야 돼? 요즘은 한국 시장이 좋다면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000포인트를 더 갈지 2000포인트 더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알토에오젠에 대해서 자세한 사안들을, 정확한 사안들을 얘기를 못 드리고 계약권 가지고 말씀을 드려갖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밝혔는데요. 알테오젠의 어제 주가 폭락은 아무래도 키트루다 SC 관련된 그 마진율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전달을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의 입장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이슈인 키트루다 SC 제품의 로열티율과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공시를 통해서도 공개한 바와 같이 키트루다 SC 제품을 통해 당사가 수령할 수 있는 마일스톤 총액은 1빌리언 약 1조 4,770억 원이고, 판매액 및 누적 판매액에 따라 이를 모두 수령하는 로열티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로열티는 당사 특허가 유효한 2043년 초까지 지금부터 수령한다면 18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단은 마일스톤 총액 받고 그다음부터는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열티율이 낮았다고 해서 어제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MSD 사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회사의 근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필두로 당사의 펀더멘탈을 여전히 견조합니다. 현재 3개 상업화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개 이상의 추가 상업화 품목 확보를 목표로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어제 뭐 정확하게 이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일스톤 이후에 있는 로얄티율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못 드렸던 거는 제가 조금 더 살피지 못한 저희 불찰이긴 합니다만 입장은 똑같아요.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했고 회사에서는 그 기대감을 낮출 생각을 제대로 못했으며 기대감을 낮춰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3개 상업화하고 있고 또 6개 이상의 추가 상업화 품목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익 대비 20배 정도까지 이익이 올라와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는 사실은 먼 거라든가 버핏의 어떤 퀄리티 투자를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PER 16배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이제 보수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3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 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소영 의원 좀 오셔야 되는데 이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뭐냐면 PBR이 일정 수준 이하 즉 0.8배 미만일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상장 회사가 하는 것처럼 상속 증여세 산정 시 단순하게 주식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해서 그 평가액을 결정하자라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지금 H모 회사에서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증여가 좀 일정 부분 되고 나니까 주가가 막 지수사 주가가 막 튀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주사 주가 빡빡 눌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몇 개 회사 바로 생각나는데 자회사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데 모회사 시가총액은 1,000억이에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인보 거래소 대표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지금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 7시 개장하겠다는 거예요. 넥스트 트레이드한테 시장을 뺏기니까 기존의 KRX 거래소가 7시에 해서 맞불을 놓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시간 거래제로 가자. 그래서 7시부터 프리마켓 하고 그다음에 16시부터 20시까지 애프터마켓 하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거래소의 마진을 지키겠다. 점유율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 저 진짜 부탁하는데요. 거래 많이 한다고 돈을 법니까? 거래 많이 한다고 거래 많이 할수록 깨집니다. 누구는 좋겠죠. 하우스들은. 그러니까 맨날 투자파 자 빨리 돌려. 집에 가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나 잃었어 빨리 돌려. 이런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제가 거래 시간을 늘리는 건 답이 아니에요. 거래 시간 차라리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래 많이 빈번한 거래를 하면 누가 좋습니까? 빈번한 거래하면 스스로 따먹는 사람 좋죠. 거래도 좋죠. 나는 이 생각 자체가 진짜 화가 나는데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줘야 자기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세력 중심의 자본 공급 시장, 자금 조달 시장으로만 거래소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래량만 늘리면 된다는 이런 사고 구조가 이게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25년 여기 있어봤지만 거래 많이 하는 애들은 무조건 깨집니다. 여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대통령님 제가 홍보했는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거 거래 시간 늘려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래 시간이 좀 길어지면 우리도 요즘 주간 거래 미국 시장 하니까 좀 편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한테 편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점유율 뺏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나. 그래서 어쨌든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거래소가 하는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과는 역행하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그 투자자들의 골수를 빼먹겠다는 아주 농후한 게 깔려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거래소 자리에 진짜 0.0001%의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하신다면 저 추천드릴 분은 꽤 많아요. 저희 채널에 나왔던 뭐 김용남 의원이라든가, 또 저하고 가까운 뭐 서준식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거래소에 가신다면 잘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청탁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고. 자, 다시 3차 삼투법 개정과 그 다음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래소 사장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것과 호응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양당 간에 결정하세요. 지금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얘기가 아니고 지금 두 양시장 중에 그거 말고 얼터너티브로 결정하세요. 자, 지주회사를 상장 폐지하실지 아니면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실지 결정하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래도 가벼운 일은 뭐예요? 지주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주가 누르기를 못하니까. 비상장 기업은 비상장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수익 가치와 장부 가치로 평가해서 증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상장 회사들은요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주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박박박박, 모회사가 1조인데 자회사가 1조인데 모회사 1,000억 만들어 놓고 그 뭐 세금 내지 뭐 좀 아깝지만 그래 우리 50% 지분 500억에 사가라. 아까워. 증여 500억 하고 돈 너무 아깝네. 250억 세금 내고 그래 좀 아깝지만 자 대신에 1조는 네 거야. 1조 지배력은 네가 다 가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래소 분들 말씀드리지만 할 거를 하십시오. 제발. 할 거를. 개인 투자자 죽이는 일 좀 그만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전문 투자자지만 거래 시간 길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저 지금 되게 주식 사기 힘들어요. 사고 싶은 주식이 잘 안 사져서 많이 힘든데 이건 거래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래가 활성화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네. 시간이 길다고 모든 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 진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주식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삼성 SDI가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특별히 전고체 배터리는 터지지 않는 배터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필수적인 배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기업을 토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PR 자, 우리 신세대 멋져요. 아주 젊은 사장 80년대생인가? 네, 젊은 사장님께서 이렇잖아요. 자기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들 마케팅을 열심히 해줬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니까 첫 번째 상품은 잘 팔리는데 두 번째 상품부터 꼬라박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제품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마케팅 한 번의 효과는 있었지만 연속으로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내가 직접 하겠다 해 뛰쳐 들어와가지고 한 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APR이 지금 외국인들 연속 사면서 신고가, 오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AGR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가 600만 대를 넘게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뉴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거 참 좋아. 이게 고리탑을 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좋잖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ROE 떨어지는 분들은, 뒷방에 계신 늙은이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내주고 가야 돼. 근데 화장품에서 확실하게 성공했지. 한 회사가 어디였죠? 이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T야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A인가? 하여튼 뭐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 너무 오랫동안 잘했죠. 너무 오랫동안 잘하다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뷰티는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은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 같아. 물론 뭐 그렇다고 젊지 않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잘했어요. 축하드리고 칭찬합니다. 아주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쪽 의료 쪽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외에도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산 미용 의료기기를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지금 진출하는 업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회사가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등입니다. 휴젤은 이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죠. 필러하고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유통 파트너 잡고 직판 채널을 가지고 가서 미국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 중에 매출 중에서 30%를 잡겠다. 그리고 점유율을 14% 잡겠다. 근데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보톡스가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마리서치는 리주랄로 유럽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해서 서유럽의 22개국에 순차적으로 리주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꽤 아프다던데 그건 좀 많이 나아졌나? 안 아픔 연락 주세요. 제가 맞으러 갈게요. 아니면 저를 불러서 한번 맞춰주시든가. 저도 요즘 관심 많아요. 네, 근데 얘들아 한번 내 돈 내고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빵꾸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로 유럽 판매와 미국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220만 원짜리 목표가 나왔고요. 연간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밸류에이션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현대차는 아침에 엄청나게 오르는데 와, 또 올라? 이랬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숨고르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막 100조를 넘게 되자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마구잡이 바뀌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추정 가치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에서 140조까지 50조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틀리더라도 이런 점이 밀고 했었어야 돼. 하여튼 자, KB증권은 128조, 하나투자증권은 146조를 얘기했고 휴머노드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장 점유율이 15%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틀란스트의 가격을 여기는 한 13에서 14만 달러 받네요. 그래서 2년 내 투자비 회수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어디는 또 5억이라 그러던데.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게 우리 동네 회사가 많이 된 내용인데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뉴스입니다. 자, 노사합이 없는 일방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로봇 자동화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 자,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고 투자자로서 뭘 얻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자, 현대차 주력 산업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CES 26일 라스베가스에 열린 최대 규모의 ICT 가전 전시회다. 여기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단순 자동차 전선을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사측 로봇 산업의 TSMC를 향한다라는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투자자는 자, 회사는 28년까지 아틀란스 3만 대를 대량 양산하여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밝혔다. 또한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로봇 파운드리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하듯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들까지 현대차가 대량 양산해주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고용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들을 못 들어오겠다
바랍니다. 자, 여기서 돈 못 버시는 분은 야, 그러니까 귀족 노조가 니들만 돈 많이 벌고 야 로봇 한다니까 안 된다고 하는구나. 야, 그 니들이 그러니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돈 못 벌어요.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여기서 핵심은 저 두 번째 칸. 사측이 로봇 산업의 TSMC를 향한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언론을 보고 그냥 노조에서 그냥 쓴 거냐? 아니면 사측에 물어봐서 대답을 들은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저기 우리 현대차 노조가 언론에서 따가지고 붙인 거면 아, 이건 좀 노조가 좀 공부를 많이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로봇 파운드리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얘기해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하듯이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들까지 현대차가 대량 양산해주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애매해요. 어디서 읽어서 붙여서 쓴 건지 커뮤니케이션을 한 건지. 자,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사측하고 얘기한 부분이 일부 반영됐다면 요거는 의미 있어. 그쵸? 요거는 의미 있어. 아, 현대차가 그렇게 가는 거구나.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아, 그러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몇몇 그 애널리스트들이 좀 과하게 평가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4년도 기준으로 TV조선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 서학개미들이 1인당 2,800만 원의 차익을 역대급으로 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RIA인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뭐 800%, 1000% 막 수익 막 났잖아. 엔비디아 뭐 이런 걸로. 그거 꼭 사용하십시오. 5천만 원까지 그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이렇게 저 꼬부라졌잖아. 각도기는 꼬부라져 있지. 각이 막 꼬부라져 있어요. 나쁜 애야 아주. 각도기 아주 나쁜 애인데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거 법 만드는 애들이 미국 투자 많이 했나 보다. 근데 세금 아까워가지고 달러를 다시 들고 들어와야 되는 그걸 구실로 자기네들 세금 안 내려고 이거 만든 그런 법 아니야? 라는 아주 악마적 그 각도기의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아주 애가 못됐어. 왜 이렇게 자꾸 나쁘게 보지 세상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만약 그렇다면 요거 써먹으셔야 됩니다. 꼭 써먹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곧 연합인포맥스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